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병원 외과 김종원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오해가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비만대사 수술이라고 하면은 좀 통통하신 분들을 날씬하게 만드는 미용 수술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종 성인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대사 질환, 또 관절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이고, 비만하신 분들은 수명이 단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봐야 되고, 이러한 비만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비만이 되는 경우는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로는 개선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 시행되는 수술이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요. 내과적 치료,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수술적 치료와 내과적 치료 유의하게 수술적 치료가 좋은 체질량 지수 감소를 보이고, 또 꾸준히 체질량 지수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연구는 같은 연구이긴 한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당뇨병 치료, 약물 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을 때도 내과적 치료를 상당히 아주 강도 높게 했을 때도 약간의 복용하던 약물의 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수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60개월 후, 5년 후에 약물을 끊고 당뇨병이 완전히 좋아지는 환자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대사 수술은 환자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또한 이 환자의 대사 질환,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당뇨병 같은 것들이 개선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대사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도 하고 장도 잘라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비만이라고 해서 시행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비만대사 수술이 2019년부터 급여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에 적정한 적응증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비만 환자, 또 35는 안 되더라도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합병증, 동반 질환이 있으신 분들, 비만 관련 합병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병, 그다음에 수면 중 무호흡증, 관절 질환,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리고 성인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이 종료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또 비수술적 치료, 아까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에서 효과가 없었던 그러한 비만 환자의 경우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데 체질량 지수가 27.5 정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대사 수술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맨 오른쪽 환자같이 35, BMI 35 이상인 경우,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같이 30에서 한 35 정도 되는 경우에는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 또 가운데에 27.5 이상이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심한 당뇨가 있으신 경우는 비만대사 수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굉장히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또 시행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굴곡을 겪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술 3가지 정도만 오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절형 위 밴드술이라고 해서 밴드 같은 거를 식도 바로 밑에 쪽에 거치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런 방법, 조절형 위 밴드술. 그 다음에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해서 위를 날씬하게
잘라내주는 수술. 그다음에 루와이 위 우회술이라고 해서요. 그 작은 그 위 파우치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장을 Y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면, 그 조절형 위밴드 수술은 섭취량을 제한하는 술식의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좀 적게 드셔도 포만감이 들어서 더 많이 못 드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술 후에 관리가 필요하고, 이 밴드는 그 피부 밑에 조절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밴드를 적절하게 인플레이션, 부풀렸다가 또 좀 뺐다가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적절한 범위의 그런 그 풍선을 팽창시키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많이 시행됐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밴드가 미끄러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이 위벽에 그 상처를 내, 미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등 중장기적으로 밴드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보고되면서 현재는 시행되는 예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위소매절제술은 마찬가지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기전이 되겠고요. 루아의 위우회술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왜? 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문합이 없기 때문인데요. 남은 위를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체질량 지수가 50 이상처럼 굉장히 초고도 비만에서는 1차 수술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식도 역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해측도가 원래 있는 경우는 금기되는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수술 방법은 루아의 위우회술인데요. 섭취량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음식물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그런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우수하고, 특히 혈당 조절 효과에서 좀 더 우수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병적 비만 환자에게서 추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남은 위, 우회된 위에 내시경 검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수술 후에 덤핑 증후군이나 변연부 궤양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식이 습관이나 또 생활 습관의 교정이 꼭 필요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연이 굉장히 중요해서 담배를 못 끊는 경우에는 변연부 궤양이 잘 생깁니다. 이 비만대사 수술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굴곡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위소매 절제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조절형 위 밴드술은 최근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딱 끝나버리는 그런 뭐 종양 절제 수술 이런 거랑은 비교가 되는데요. 비만대사 수술이 이 비만 관리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인 식이 및 영양 상담이 필요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목표 열량을 하루에 1000칼로리에서 1400칼로리 정도로 잡고 식단을 세우는 것이 좋겠고, 또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량을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60에서 80g 혹은 이제 이상적인 자신의 체중당 1.5g까지의 단백질을 따로 섭취하기 위해서 따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무기질, 비타민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의 보충,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서 혈액 검사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와 본인의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요. 대표적인 그 위소매 절제술을 말씀을 드리면 한 수술하고 나서 2, 3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이 보통이고, 퇴원한 다음에는 일상 가정생활이나 본인 생활로 복귀는 가능한데,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로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더 요양 후에 복귀하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